예, 바닥권 종목 중에 이제 은행주하고 음식료 업종을 좀 제가 추천드렸었는데 둘의 모습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설명드리고 대처하실 수 있도록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KB금융 전형적으로 보시면 올해 들어서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다가 기관 매도로 떨어지죠. 그러나 외국인도 살짝 팔긴 했는데 다시 들어오면서 상승 이끌고 있고요. 기관도 살짝 동반 매수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안 떨어지고 그냥 올라줬으면 좋은데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를 다시 감아 올릴 수 있을지, 여기서 안 게 아니라 쉬었다가 이렇게 해서 기관의 매도 덕분에 이렇게 쉬었다가 가는 것인지. 관건을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에 있다. 들어온 외국인이 지금 살짝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나와주면서 주가가 이렇게 되느냐. 요것도 같이 확인하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21선은 회복을 했는데 121선도 회복하고 61선은 회복 못했고요. 회복 여부 관건, 회복 못한다고 하면 이 60에서 언저리 정도에서 다시 이렇게 꺾여 내려오는 패턴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될지 아니면은 이 이평선을 뚫어주면서 여기를 넘어주면 좋습니다. 한 번은 못 넘더라도 조금 조정받더라도 이후에 2레벨만 넘게 되면은 향후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죠. 외국인 매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도가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작년 3월 떨어진 폭에 대비해서 대다수 종목들이 한 2배 이상 올랐는데 아직 2배도 못 갔죠. 하나금융주주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죠? 들어왔다. 근데 최근에 목금에는 KB금융이 좀 낮고요. 이것도 똑같이 기구가 똑같아요. 이것도 더 들어오는지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둘 다 빠져나가고 개인만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손절을 해야겠죠. 이것도 추세 보시고 손절 잡으시면 손절 딱 좋죠. 이렇게 잡으시고 손절가 알려드리겠습니다. KB금융도 제가 조금 늦춰 잡는다고 해도 여기죠. 121선 추가 이탈하게 되면 다시 이탈하게 되면 요 아마 이 라인이 날 거고요. 아니면 조금 늦춰 잡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요 라인이 깨지게 되면은 손절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외국인이 왜 들어왔을까? 아니면은 물론 그동안 나간 게 하도 많아가지고 들어온 것도 뭐 약간 그래도 일단은 계속 나가다가 바닥을 그린 후에 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요. 어쨌든 매수도 외국인이 매수하면 좀 더 매수하는 식으로 외국인 따라서 살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종 중에 농심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농심이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니까 은행도 이렇게 되지 않는가 잘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기관도 빠져나가고 좀 개인만 사고 있는데 농심은 작년에 실적이 대거 좋아졌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저평가 레벨은 아니에요. 다른 음식료 업종에 비해서는 약간 뭐 PER, PBR도 약간 높은 레벨이긴 한데 근데 저점을 깼을 때 조금 더 길게 볼까요? 지난 저점을 깨면은 여기 저점이죠. 무조건 전저점 깨면은 여기 손절입니다, 여러분. 바닥이 두 개, 세 개가 나오잖아요. 이런 거 무조건 손절인데 다행히 깬 다음에 감아 올리느냐 하고 왔는데 여기서 대부분은 여기 매물대 보이시죠? 그래서 맞고 재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단은 물량을 좀 줄이셔야 될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은 물량 좀 줄이고 정리식으로 가시던지 아니면은 여기는 회복을 했으니까 여기 회복 여부를 보고 여기 회복되는 거 보고 조금 늘리시던가. 근데 그래도 위에 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죠? 매물대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가격대인데요. 인간의 심리가 본전만 되면 팔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매도를 이겨낼 매수세가 없으면 이제 추가 하락하는 거고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호의적이지가 않다. 그죠? 대상은 그래도 좀 올랐다 떨어지긴 했는데요. 이것도 MACD 하향 일단 떴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음식료업이 조금 외국인 기관 요즘에 왜 이러죠? 실적은 되게 저평가거든요. 청정원 농심보다 더 저평가던데 또 수급은 안 좋은데 실적은 저평가고 차트는 조금 안 좋아졌다. 여기 MACD 하향 떠가지고 조금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근데 상황 따라서 이렇게 감아 올리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려면 외국인 기관이 좀 들어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롯데푸드는 어,
기관은 좀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은 살짝 그죠? 살짝 이렇게 나가면 또 이것도 떨어질 거고 차트는 양호합니다. 네, 차트는 고개를 살짝 든 거죠. 긴 그림상에서도 하방을 벗어났죠. 하방을 벗어난 지 꽤 됐고 무조건 바닥권에 많이 떨어졌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방을 벗어나야지만 여기 이 구간 만약 아무리 떨어졌어도 이 아래에서 빌빌거리고 있었다면 여기 아래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게 낮기 때문에 사는 거다. 저평가 레벨입니다. 농심은 그렇게 본다면은 신호가 나서 크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다라고 하면 설명은 되죠. 그러면 나중에 바닥은 한 이쯤에서 잡힐 건가? 바닥은 2레벨 정도에서 잡히려나요?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 잡히려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농심도 큰 그림상에서 좀 더 조정이 오더라도 어쨌든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위로의 이 추세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 추세가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여기만 안 깨지면은 뭐 더 떨어진다고 해도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간 하향 신호가 났다가 지금 회복하려는지 좀 그러고 있습니다. 하이트질로는 애매합니다. 주봉상으로 원래 이거 저희가 고평가를 보고 여기서 이제 계속 오르는 동안 하방을 늘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하방도 처분해야 되는지 상방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좀 애매합니다. 아직은 MACD 하향 구간이고요. 상향 안 떴는데 그나마 좀 반등은 했고 바닥은 지켜냈고요. 조금 더 오르게 된다면은 그동안 외국인 기관 팔면서 이것도 역시 그죠. 근데 금요일 오르면서 살짝 외국인 들어오긴 했네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조정이 이게 다인가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되고요. 그러다만 MAC 상향이 뜨고 여기 그럼 손절은 여기를 잡으면 되죠. MAC 상향이 뜬다, 이평선 한다. 그렇게 되면은 반등은 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나중에 어쨌든가 여기 무조건 깨면 여기에 무조건 손절 라인 잡으셔야 됩니다. 거기가 깨지게 되면은 주봉상으로 이것도 상황 따라서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죠? 작년에 대거 실적이 좋아진 건 사실이나 조금 그것에 대비해서 너무 급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은 안 좋았는데 요건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더 들어오는지. 약간 중립적이네요, 느낌이 저는. 한국전력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예, 이것은 제가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라고 했는데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라고 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보다시피 지켜내면 되죠. 추세는 살아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급하게 오르면 이게 좀 많이 오는 게 원래는 이렇게까지 안 오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죠? 상승한다고 해도 이렇게 이 정도에 상승한 경우가 많은데 굳이 떨어지는 이유는 역시 이것도 기관 놈들 그죠? 참 기관 놈들 음식료 할 거 없이 외국인은 아직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살짝 이때 들어왔다가 기관도 들어왔다 다 나갔어요. 그 점은 좀 안 좋습니다. 개인이 더 많이 닿고 수급은 역시 또 안 좋네요. 손절 라인은 이렇게 이거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요거 손절 라인 세부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21선 깨졌을 때 아니면 MC 하향 떴을 때 조금 줄인 다음에 바닥권 재면서 한다 그런 전략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여기까지 떨어지는지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맞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켜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보셔도 여기가 깨지게 되면 추가 하락할 것 같고요. 근데 아마도 반등은 좀 나오겠죠. 이렇게 조금 하다가 121선 손절 잡아도 될 것 같고 비슷할 것 같아요. 방금 금선이랑. 이것도 역시나 바닥권이 많이 떨어졌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방 추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상승이 왔고 그걸로 봤을 때는 눌림목 구간이라서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고 그거는 그래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거를 깼어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를 지켜내는 게 좋다. 그런 의미에서 손절을 잡으시라는 거. 이걸 지켜내면은 향후에 굉장히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깨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요거를 다시 깨게 되면은 좀 도로아미탑을 하거나 더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요거 손절을 잡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가 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장단점 부채 비율 등은 좀 제가 다 지난번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적당히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